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8장 검사 도구의 양호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검사 도구의 양호도란 말을 좀 어렵게 써놓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시험 문제가 좋은 시험 문제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기준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 기준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험 문제가 만들어졌을 때, 즉 어떤 평가 도구가 만들어졌을 때, 즉 어떤 문항이 만들어졌을 때 다 같은 의미인데 그것이 좋은 문항인지 좋은 시험지인지를 파악하는 방법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검사 도구의 양호도를 살펴보기 위한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목차는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타당도란 검사 도구 또는 측정 도구가 원래 측정하려고 했던 것들을 충실히 측정하고 있는가입니다. 즉, 지능을 측정할 때는 지능 검사, 적성을 측정할 때는 적성 검사를 해야 합니다. 검사 자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검사 결과에서 만들어진 해석에 대한 적합성을 말하는 것이다. 검사 도구가 측정하고자 하는 바를 측정하였다면 그에 대한 해석은 적절하고 타당한 것입니다. 타당도가 있다 혹은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타당도가 낮다, 적절하다, 높다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알맞습니다. 타당도는 특별한 목적이나 해석에 제한됩니다. 타당도는 단일한 개념입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어떤 내용인지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IQ를 잰다고 생각해 보세요. IQ를 재는데 여러분의 머리를 줄자를 가지고 머리 둘레를 재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재려고 했던 IQ를 재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머리 둘레를 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재려고 했던 목적대로 제대로 재고 있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머리 둘레를 재려고 했는데 여러분의 머리 둘레를 재려고 하는 그 측정에서 IQ 테스트를 하고 있으면 재려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못 재고 있는 거죠. 이게 타당도가 낮은 겁니다. 타당도가 떨어지는 거죠. 이를테면 이 사람의 달리기 속도가 어떤가 그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달리기를 하는데 허들 경기를 통해서 측정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장애물 달리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잘못 측정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경우 전혀 엉뚱하게 측정하고 있는 경우는 타당도가 낮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본래 측정하려고 했던 것을 충실하게 하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이 바로 타당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타당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먼저 내용 타당도입니다. 내용 타당도는 측정하고자 하는 분야의 이 전문가가 자신의 지식이나 논리에 의해서 타당성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IQ를 측정한다고 할 때 IQ 검사 전문가가 그 검사의 정확한 IQ를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는지 적절한 문항수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 검사 전문가가 그것을 판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객관적 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전문가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검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문가의 주관이 많이 개입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요거를 한 번에 다 쭉 지우고 싶은데요. 잠시만요. 쭉 지워보겠습니다. 쭉쭉쭉쭉쭉, 네, 쭉쭉쭉. 기능을 제가 잘 몰라가지고요. 쭉쭉쭉쭉, 예.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근거 관련 타당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측정 지표를 사용해서 측정한 결과, 여기서 끊고요. 그거를 다른 기준 지표를 사용해서 측정한 결과와 서로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라는 검사를 하는데 이 검사 결과를 B라는 검사 결과와 서로 비교해서 관련성을 나타내는 것이 준거 관련 타당도입니다. 그러니까 기준 관련 타당도죠. 여기에는 첫 번째 예언 타당도가 있습니다. 어떤 평가 도구가 목적하는 준거를 얼마나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대학 수학능력 시험 점수와
대학 입학 후의 학점 간의 상관계수, 요게 A고 요게 B라고 할 수 있겠죠. 수능 성적이 높으면 실제 대학에 입학해서도 학점이 높다. 이 상관계수가 둘이 서로 높은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이 수능 시험은 타당도가 높은 검사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예언 타당도입니다. 예언 타당도는 이 A가 B에 비해서 시간상 앞에 있죠. 그 다음 검사 도구가 미래의 행동을 예측해 주기 때문에 예언 타당도가 높으면 선발이나 채용이나 이런 목적을 위해서 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반면에 미래의 행동이 측정돼야 되기 때문에 검사의 타당성을 인정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일정 시간이 지난 뒤에 인간의 특성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인 타당도입니다. 공인 타당도는 새로운 검사의 타당도를 기존의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는 검사와의 유사성 또는 연관성에 의해서 타당성을 검증하는 겁니다. 이것도 연관성을 보는 건데요. 이 새로운 검사의 타당성을 A라고 한다면 기존의 타당성을 인정받은 것 B이죠. 근데 이 B가 앞에 예언 타당도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이것은 이미 공인 타당도를 인정받은 겁니다. 그래서 요것과 요것 사이의 관계를 비교하는 거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기존의 타당성을 받고 있는 검사가 없을 경우, 이 B가 없을 경우에는 추정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구인 타당도입니다. 측정하고자 하는 추상적인 개념이 실제로 측정 도구에 의해서 제대로 측정되었는지를 그 정도를 확인하는 겁니다. 창의성이 민감성,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창의성 검사 도구가 이 구인들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이 추상적 개념이 실제로 제대로 측정되었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 창의성은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이 추상적인 것 안에 유창성, 융통성, 독창성, 정교성이 다 들어가 있으면 구인 타당도가 높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타당도의 적용과 논의 부분인데요. 타당도가 보장되지 않은 검사 도구로 얻어진 자료를 통해서 진단을 내리면 잘못된 결론을 유도할 수 있겠죠. 새로운 검사 도구를 개발할 때 타당도를 검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필수. 왜냐하면 재야 되는 것을 재야 되니까 꼭 타당도가 높아야 되겠죠. 최근에는 검사 결과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춘 결과 타당도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신뢰도입니다. 신뢰도는 측정하려고 하는 것을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게 오차 없이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IQ 잰다고 생각해 봅시다. IQ 잴 때 이제 머리 둘레를 재는 거예요, 정확하게. 머리 둘레를 재는데 머리 둘레를 재는 자가 정확하게 측정해야 되겠죠. A라는 자와 B라는 자가 C라는 자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 세 개를 잴 때마다 달라요. 그러면 안 되겠죠. 예를 들어 내가 몸무게를 재려고 하는데 1번 체중계와 2번 체중계와 3번 체중계가 서로 몸무게를 다르게 보여준다면 이 지금 재고자 하는 것대로 정확하게 즉 몸무게를 재고자 하기 때문에 체중계를 쓴 것은 맞는데 즉 타당도는 맞는데 이 도구가 몸무게 잰다고 올라갈 때마다 서로 다른 값을 나타내주면 신뢰도가 없는 거죠. 믿음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신뢰도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뢰도 검증 방법에는 재검사 신뢰도, 동형검사 신뢰도, 반분검사 신뢰도, 문학 내적 합치도, 그런 말파계수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재검사 신뢰도는 뭐냐면 한 가지 측정 도구를 동일 대상 집단에게 2번 실시하는 겁니다. 시간 간격을 좀 주는 거겠죠. 오차의 원인은 시간 간격에 따라서 생기는 겁니다. 추정 방법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검사를 2번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를 기억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시험을 치고 시간이 지나서 또 치는데 이전에 쳤던 시험 문제가 기억나는 거죠. 그래서 신뢰도가 조금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형 검사 신뢰도가 있습니다. 미리 형태가 똑같은 2개의 검사를 만드는 겁니다. 2개의 똑같은 형태 검사를 같은 사람에게 거의 연속적으로 실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 검사와 B 검사가 있는데 사실 이 2개가 거의 비슷한 성격의 검사인 겁니다. 문제는 달라도. 그래서 이 2개를 같이 시험을 쳤을 때 이 두 검사 사이에 받은 점수들이 얼마나 일치되느냐 하는 그
관계, 상관계수, 이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계계수, 상관계수를 이 동형성 계수라고도 합니다. 오차가 생기는 원인은 검사 내용의 차이에서 일어나는 오차입니다. 문항의 난이도나 변별도 같은 문항들을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 A와 B가 똑같은 형태, 동일한 성격을 지닌 검사 두 개를 만든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뜻이죠. 재검사 신뢰도의 실시간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긴 하지만 검사를 두 번 제작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고요. 동형 검사 제작이 쉽지가 않은 같은 형태 검사를 만드는 것이 쉽지 않은 단점이 있는 겁니다. 다음은 반분 검사 신뢰도입니다. 이거는 한 개의 평가 도구를 한 피험자 집단에게 실시한 다음에 그것을 적절한 방법에 의해서 두 부분의 점수로 분할하고 이렇게 분할된 두 개의 반분 검사 점수 간의 상관을 이렇게 산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를 한 형태의 시험 문제를 예를 들어 100개를 냈다고 쳐요. 100개를 내가지고는 그 중에 그거를 뚝 바르는 겁니다. 그래서 50개와 50개로 갈라가지고 이 50개를 맞춘 것과 이 50개를 맞춘 것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보는 거죠. 그래서 반으로 나누어서 검사했을 때 얼마나 믿음이 가느냐 하는 것이 반분 검사 신뢰도입니다. 이거는 동질성 계수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얘와 얘가 얼마나 동질하냐 이거죠. 축소판 동형검사 신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형검사 신뢰도는 A 문제와 B 문제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형태가 같은 비슷한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실시하는 걸 했다면 이 반분검사 신뢰도는 일단 한 개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반을 잘라서 50, 50 나누어 가지고 둘 사이의 관계를 보는 거기 때문에 축소된 동형검사 신뢰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부분으로 분할하는 방법에는 주로 앞뒤로 정확하게 반이되게 하거나 짝수문항, 홀수문항으로 나누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단점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반복검사 신뢰도 개수를 내는 것은 이렇게 우리한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문항 내적 합지도입니다. 문항 내적 합지도는 뭐냐면 시험 문제를 예를 들어서 쭉 이렇게 20개를 냈어요. 이렇게 냈으면 검사 속에 한 문항 한 문항을 모두 독립된 한 개 검사로 생각하는 겁니다. 1번부터 20번까지 문항이 있으면 이거 전체를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1번 하나, 2번 하나, 3번 하나, 4번 하나, 5번 하나 이걸 각각의 독립된 검사 단위로 생각을 해서 요것들 사이의 동질성, 요것들 사이의 일치성을 종합하는 신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문항이 단일 특성을 재는 문항으로 구성되어야 되고요. 단일 특성을 재지 않거나 문항의 혼란도가 일정하지 않을 때는 그 검사의 신뢰도가 과소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는 방법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트럼프 알파 개수입니다. 여기 문항 내적 합치도 4번이죠. 문항 내적 합치도에서 오차 별량을 제외한 진점수 별량을 추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알파 개수는 문항 내적 합치도와 연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도의 적용과 논의입니다. 검사 도구의 신뢰도는 검사 길이가 길수록 높아지고 문항들이 동질적일수록 높아집니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질수록 높아지죠. 또 문항의 난이도가 특별해서 검사 불안이나 부조리로 인한 비일관적 응답이 없어야만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신뢰도와 타당도의 관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당도가 높기 위해서는 신뢰도가 높아야 하지만 신뢰도가 높다고 반드시 타당도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꼭 잘 기억해 두시고 바랍니다. 타당도가 더 중요하냐, 신뢰도가 더 중요하냐 하는 부분에서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 문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객관도입니다. 객관도는 채점자가 주관적 편견 없이 얼마나 공정하게 채점했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선택형 문제 있죠. 사지선다, 오지선다, 그 다음 OX 문제, 이런 진리형, 이런 건 채점자가 주관적 편견을 가지고 채점하겠어요? 아니죠. 그런 거는 채점자의 주관이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이건 정답이냐, 아니냐, 확실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선호술형 평가에서, 포트폴리오나 수행평가 같은 평가에서 객관도가 중요한 겁니다. 평가자에 대한 신뢰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채점자의 채점이 얼마나 신뢰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느냐로 결정되는 거죠. 평가자가 주관적인 편견을 얼마나 배제하였는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평가자 내의 신뢰도가 있습니다. 동일한 평가자가 모든 특정 대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측정하였는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평가 기준이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측정하였는지입니다. 자기가 여러 번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일관성이 있는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다음, 평가자 간 신뢰도입니다. 그러니까 A 평가자와 B 평가자가 이 평가 내용을 동일하게 똑같이 평가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에 평가 점수 간의 상관계수를 볼 수도 있고요. 일치도를 볼 수도 있겠지요. 이게 평가자 간 신뢰도입니다. 일치도를 보는 방법은 이렇게 A와 B가 동일한 빈도로 나타내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지요. 합학계수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특정 통계를 하는 분들한테만 중요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객관도의 적용과 논의에 대해서도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7장과 7장 수행평가와 8장 문항의 양호도에서는 등장하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시험 문제를 내기가 참 좋다는 뜻이죠. 각각의 내용들을 헷갈리지 말고 잘 정리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